강원도 영월여행 영월청룡포에서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과 관통원과 자교류에서 단종은 죽지 않았다는 미스터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종이 영원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 영월 장릉입니다. 장릉에는 무인석이 없는데요, 흔히들 칼을 든 자는 단종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덤에까지도 무인석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속설일 뿐이라죠. 여기에는 조선의 헤게모니와 직결되는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담겨 있답니다. 장릉 입장료가 2,000원입니다. 조선의 왕릉은 우리 인류가 꼭 간직할 소중한 가치의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이곳 영월의 장릉은 여타 조선의 왕릉들과는 아주 많은 부분이 크게 다릅니다. 먼저 위치부터 조선 왕릉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조선의 왕릉은 한양 도성에서 백리, 약 40k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장릉은 무려 최소 500리, 약 200km가 넘게 떨어진 영월 땅에 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내쳐져 있는 바로 이 모습에서부터 냉혹한 권력 투쟁에서 희생된 어린 왕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먼저 어문도 정려각을 만납니다. 단종의 시신이 청룡포에 떠 있는데도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그 말에 그 누구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몰래 수습해서 이곳에 묻어들였던 사람, 당시 영월의 호장 이 어문도의 충절을 기리는 것이죠. 호장이면 직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관리라는데요, 하급 관리가 이런 기본적인 인륜, 휴머니즘을 실천하고 있던 이때 훨씬 더 높은 직위와 직급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문도 정려각에서 특이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구에 홍살문이 있는데도 이 비석 위에 또 홍살문을 두어서 이중의 홍살문 구조처럼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일편단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겠죠. 비석의 글씨가 붉은색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장치로 인해서 인본주의자로서의 어문도의 용기와 휴머니즘이 더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왕릉에는 없는 겁니다. 배식단과 배식단사. 단종과 함께 생을 마감한 종친, 충신, 환관, 궁녀, 노비 등 268명의 위패를 모신 공간, 장판옥, 즉 배식단사고요. 이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공간이 배식단입니다. 이 배식단사에 모셔진 위패를 살펴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보입니다. 성삼문, 하위지, 박팽년, 이계, 유성원, 유웅부. 바로 조선 충절의 상징 6분의 사육신이죠. 특이한 것은 이곳 장판옥에도 있습니다. 여인들의 위패 여윈이를 보면 궁녀들 옆에 무녀가 3분이 나옵니다. 궁녀도 아닌 민간의 무녀가 왜 목숨을 잃었을까요? 또 그렇다면 이 무녀들이 보인 충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무녀들은 단종의 복위를 점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당시 세조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기에 아주 급급했다는 것하고 영모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은 무단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왕릉이 시작되는 홍살문. 그런데 모든 조선의 왕릉은 홍살문에서 정자각을 지나 봉문까지 정남향으로 올곧게 뻗은 일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곳 장릉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자각에서 기역자로 90도로 꺾여져서 만들어졌으니까 봉분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어문도가 시신만 간신히 수습해서 묻을 때가 그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죠. 이때 남향이고 풍수지리고를 따질 겨를이 없었으면 당연했을 테니까요. 신비의 샘물 영천, 즉 제사 때 쓰는 우물입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요즘도 해마다 단종 제향을 지내는 한식 때만 되면 수량이 풍부해진다죠. 이 역시 단종과 함께하는 신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조선 정치 헤게모니의 비밀 코드를 풀기 위해 봉분을 향해 갑니다.
릉의 배치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봉분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지금 후대 우리들이 해놓은 뜻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꼭 봐야 되겠죠? 야트막한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봉분을 향해 갑니다. 봉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쯤에 가냘픈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자칫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이 소나무가 정령송입니다. 1999년 후대 우리들이 남양주에 있는 정순왕후 사릉의 소나무를 이곳 영월 장릉에 옮겨 심었는데요. 그 소나무가 이 정령송입니다. 이 정령송으로라도 두 분이 함께 정을 나누시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경기도 남양주 사릉입니다.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가 계신 이곳에도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해놓은 뜻깊은 일이 있습니다. 평생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정순왕후의 마음을 담아서 능의 이름도 생각할 사자를 써서 사릉인데요. 그 한 맺힌 그리움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일까요? 사릉의 소나무는 단종이 계신 영월 쪽, 즉 동쪽을 향해 휘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릉에 있는 이 소나무입니다. 영월 분들과 남양주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영월의 소나무 한 그루를 이곳 사릉에 옮겨 심었다죠. 영월 장릉의 정령송과 남양주 사릉의 이 소나무도 시간이 흘러서 먼 미래에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릉 봉분으로 왔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봉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거나 엎드려 절을 하는 듯한 소나무들입니다. 청령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일제히 굽어진 이 소나무들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참으로 불가능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장릉 봉분입니다. 한눈에 봐도 단촐합니다. 일단 봉분 크기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또 봉분 뒤에 곡장이라고 담은 둘렀는데 통상 왕릉 봉분에는 다 있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보이지 않고요. 또 왕릉 주변을 지키는 호석들도 크기나 숫자가 아주 단촐합니다. 왕릉을 지키는 호석 중 문인석은 한 쌍이 보이는데 무인석이 아예 없습니다. 장릉에 무인석이 없는 이유를 흔히들 단종의 불행한 삶과 죽음에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든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단종의 무덤에는 칼을 든 무인석을 세우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그저 속설일 뿐이라고 합니다. 장릉에 무인석이 없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는데요. 첫째는 당시 트렌드면서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단종은 조선 숙종 때 추존되는데요. 이 시대는 왕릉의 간소화가 대세였답니다. 이 트렌드에 따라서 장릉 역시 간소하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둘째는요, 공식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동의, 즉 관행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추존된 왕의 릉에는 무인석을 세우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이유, 이게 상당히 심오한 거라고 합니다. 왕조의 헤게모니를 지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저 안에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단종을 추존시킨 왕은 숙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숙종도 세조의 후손이라는 것, 이게 포인트라지요. 단종의 이 모든 비극은 삼촌인 세조의 왕위 찬탈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임금이 겪은 비극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랍니다.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적장자 승계 원칙이 깨진 거거든요.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이건 조선을 뿌리째 뒤흔든 거랍니다. 거기에 어리고 무고한 조카를 죽인 삼촌의 폐륜,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사육신은 목숨을 걸었고 생육신은 세상을 등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겁니다. 조선의 세조 이후의 임금들은 모두 세조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세조 이후의 왕들은 그 누구도 이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숙종 역시 세조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종을 추존하긴 했지만 단종을 완전히 복권시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허물게 되는 격이죠.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장릉에 무인석이 없는 것도 장릉의 모습이 조선의 왕릉들과 상당히 다른 것은 이런 고도의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단종은 살아서도 비운의 어린 임금이었는데 죽어서도 완전히 복권될 수 없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단종의 사의 영월여행, 단종의 아픔과 그의 눈물은 지금도 또 미래에도 계속 진행형인가 봅니다. 주인 잘 모시라고 왕릉에 배치해 놓은 호석들 중 여기 있는 말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고요? 여기 이 말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한데요. 석상을 보면 저 다리 사이에 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먹고 힘을 낼 식량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말은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왕릉 답사의 소확행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